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3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SBS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드디어 하거든요. 뭐냐면은 정경심 총장 직인 파일 관련된 보도 있죠.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나왔던 SBS 보도. 게다가 지금 이 기자를 누가 뭐 폭력을 했다? 폭력을 가하려고 했다? 라는 그 내용 때문에 굉장히 또 그 기사로 논란이 또 되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 사실 발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고서에서 우리가 이 기사를 지적을 하긴 했지만 저는 기사를 쓴 기자를 개인적인 그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저희가 어제 그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 손배소 그렇게 넣는 거에 대해서 지적한 것처럼 저는 마찬가지로 물론 그것보다 이건 폭력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죠. 위협을 느낀다면 이거는 적절치 않은 대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보고서로 인해서 뭔가 더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어찌됐든 이 보도가 만약에 SBS가 후속 보도를 안 냈다면 저희도 보고서를 안 썼을 텐데 또 이제 이번에 5월 7일에 SBS가 보도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 그 댓글에서도 그렇고 이 보도에 대해서 민원연이 좀 이제 짚어달라라고 이야기를 다들 하셔서요. 저희가 보고서를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이 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지난 5월 7일에 총장 직인 파일 논란 당시 상황은? 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는 작년 9월에 SBS가 냈던 단독 보도 청문회 중 전격 기소 연구실 PC의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이 보도 논란, 이 보도가 오보라는 논란에 대한 일종의 SBS 측의 입장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입장이라는 것이 SBS가 오보 논란에서 오보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보임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오보 여부 자체를 언급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안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취재 경위와 표현상의 실수 정도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보자라는 생각인데요. 2019년 9월 7일에 나왔던 그 보도 청문회 중 전격 기소 연구실 PC의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이 보도의 핵심은요.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사용한 업무용 PC에서 다시 한번 말해요.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사용한 업무용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는 것을 검찰이 발견했다라는 것을 보도했고요. 사실 이 보도는 제목부터가 총장 직인 파일? 하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목이 단정적이잖아요. 단정했죠. 네. 연구실 PC의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제목이었으니까요. 이 보도는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에 검찰이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것을 생략하고 바로 기소를 한 건데 뭔가 밖에서는 모르는 증거를 더 갖고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을 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실한 기소 아닐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걸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SBS는 확실한 증거가 있단다. 그것은 검찰이 줬는데 우리 검찰이 아무튼 준 거잖아요. 이 검찰이 내용. 줬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검찰발 단독 보도를 이제 낸 거죠. 이 기자가 이제 이현정 기자였는데요. 기자가 리포트해서 검찰은 지난 3일에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정 교수는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에서 가져갔던 업무용 PC를 검찰에 이미 제출했고 검찰이 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쓰던 연구용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 보도에서는요. SBS 취재 결과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라고 말했고요. 검찰발 정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 총 9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포트 중에서 7개 문장이 주어가 검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발 단독 보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검찰은 뭐뭐뭐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네,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검찰 내부 사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내부 수사 상황을 상세하게 누군가에게서 전달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제 검찰밖에 소스가 남지 않는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검찰발 정보이거나 검찰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상당 부분 반영한 기사였다. 네. 이 기사는. 그런데 사실 이 기사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뭘 그래 이럴 수 있는데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네. 보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요건 또 봉우 씨가 해주시죠. 네, 이게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때 9월 6일 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9월 6일은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네. 그 청문회 딱 하는 시점에 검찰이 부인을 기소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소환도 한 번 안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네. 당시에 되게 논란이었던 게 기억이 예. 나요. 그래서 물론 비판적인 보도도 많았습니다만 의문을 가지는 보도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특히 많은 의문을 표한 시민들이 있었죠. 네. 예. 왜냐면은 소환 조사도 없이 그 부인을 청문회 날 기소한다? 소환도 없이? 그러니까요. 아, 이거 압박용 아니야?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검찰이 압박용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굉장히 불거졌거든요. 그러면 언론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 의문을 다 가질 수 있죠. 하나는 이거 뭔가 이상한 기소인데? 어떻게 소환도 없이 이렇게 기소를 할까? 그것도 청문회 날. 심지어는 청문회 당일날 시간까지 검찰이 고려했다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네. 예, 딱 나올 때 조국 전 장관이 네, 맞아요. 끝나갈 무렵에. 예. 그래서 일부러 그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질 때까지 그 청문회를 주재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시간을 끌었다는 그런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갖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검찰이 너무 압박하기 위해서 무리한 기소를 한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맞아요. 있고 두 번째로 그 반대로 소환 조사는 안 했지만 뭔가 막 압수수색도 하고 했으니까 뭔가 뚜렷한 증거가 나왔겠지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BS는 그 두 번째 뚜렷한 증거가 있나 보다라는 쪽을 택해서 그 반대쪽은 SBS는 택하지 않은 겁니다. 양쪽을 다 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쪽을 택해서 이제 검찰발 단독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냐면요. 그런 부실한 기소, 압박용 기소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9월 7일 날 곧바로 기소 다음 날 바로 SBS가 정경심 교수가 연구실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연구실에서 쓰는 PC는 정경심 교수만 쓰는 컴퓨터예요. 그렇죠. 그게 확실한 컴퓨터입니다. 그 연구실 PC에서 표창장 위조에 쓴 것으로 보이는 총장의 도장을 따로 직인 파일, 이미지 파일로 만든 네. 그 직인 파일이 나왔다라고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9월 6일 하루 전까지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던 그 기소, 그 검찰의 기소에 단 하루 만에 SBS가 강력한 증거를 마련해 준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맞는 것 같다. 이 직인 파일이 결정적 증거다라는 보도가 진짜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SBS 보도를 기점으로. 네. 그러니까 SBS가 보도한 연구실 PC에서의 총장 직인 파일이 사실로 전제돼 버린 거예요. 이 순간 9월 7일 날. 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가 힘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니터를 해보면은 정경심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가 진짜 막 쏟아져 나왔어요. 9월 8일만 해도 지금 21개 매체에서 82건의 기사를 냈고 그 대부분이 9월 8일 날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SBS 보도의 파급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받아 쓰는 다, 시기에 네, 보도가 네, 나왔다는 네. 얘기니까. 보통 이렇게 누군가가 단독을 한다 해도 안 이렇게 많이 받아주거든요. 받아 쓰진 못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이제 관심이 가는 그런 보도였다는 거죠. 특히 이 SBS의 총장 직인 파일 보도를 좀 의심하거나 이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로 단정하는 듯한 그런 네.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일보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해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는 사설을 냈거든요. 9월 9일, 작년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카드 접는 게 순리다라는 사설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개인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그림 파일 형태로 보관된 사실이 어제 보도되며 여론은 여전히 냉랭한 상황이다라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이제 단정했죠. 네, 개인 컴퓨터에서 총장대 직인의 파일이 그림 형태로 저장돼 있었다. 네. 개인 컴퓨터에서. 네. 이렇게 딱 전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결국은 이제 물러나야 물러나야 한다라고 된다, 조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이 보도는 정말 악의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영화 기생충에서 기억이 나요. 네, 기생충을 빗대서 왜냐하면 기생충에서 거기 재학증명서를 위조하잖아요. 맞아요. 시작할 그 때.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비교 짤로 그래서 일종의 제목도 기생충 이렇게 기생충처럼. 네 맞아요. 네, 기생충처럼 표창장 위조. 네, 그러니까 네. 아예 지금 SBS 보도를 근거로 네. 그거를 사실로 토대로 삼은 채로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이 기생충 보도가 사실 결정적입니다. 왜냐면은 총장대 직인 파일이라고 SBS가 보도한 게 어떤 의미인지 화면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짜 딱 그 도장만, 그 도장 부분만 우려낸 이미지 파일이 있다고 지금 전체 한 채 네, 보도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모든 네. 매체가 SBS 기점으로. 네, 네. 네. 그래서 그것만 딱 있으니까 그거 배경 딱 날린 다음에 직인만 남겨서 위조하고자 하는 표창장에 싹 옮겨서 영화 기생충 기억나시죠? 네.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범행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사실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범행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네. 자, 그래서 뭐 제목들이 다 그래요. 조선일보 조국 가족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수법 영화 기생충 닮았다. 아주 단정적이에요. 다. 동아일보는 기생충처럼 표창장 위조했다. 중앙일보는 기생충 같은 위조 정황. 머니투데이는 영화 기생충 소환 외 한국경제는 현실판 기생충 정경심 사실 아닌 추측 보도 인권 침해 뭐 이렇게 됐고요. 채널A 기생충처럼 표창장 위조. MBN도 영화 기생충처럼 위조. 다 이렇습니다. 기생충 가족 실사판이라는 아시아경제 제목도 있네요. 이게 이제 SBS 보도가 이런 보도를 양산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네. SBS 단독 보도의 영향이 이만큼 컸다는 겁니다. 기생충까지 나아가는데 SBS 단독 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SBS 보도는 본인은 왜 이렇게 돌을 하나 던지는 것처럼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돌을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는 죽는다 그런 것처럼 정말 본인은 보도 하나를 냈을 뿐인데 이 보도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 그 조국 전 장관 그 전국을 확대시키는데 큰 힘을 가지고 네. 있는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임을 넘어서서 네. 검찰의 기소를 정당화해주고 혐의점이 굉장히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것처럼 묘사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 네, 거죠. 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 나온 보도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나온 보도. 그러니까 7개월 후에 사실이 어떻게 보도가 됐나 그 얘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보도가 갑자기 SBS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서 작년 9월 보도가 약간 찜찜해. 그러니 우리 이거 후속 보도를 해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논란이 되니까 전혀 이제 아니에요. 보도를 낸 거죠. 자, 정황을 얘기해 볼게요. SBS 직인 파일 보도가 나온 7개월이 지난 4월 8일에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느닷없는 발언을 한 거예요. 이날 공판에서 총장 직인과 관련해서 정 교수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의 교원 인사팀장 박모 씨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언론에서 갑자기 정경심 측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동양대에서 가져간 업무용 PC를 이미 제출했는데 거기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발견됐다는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이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이 PC에는 총장 직인이 발견된 건 아니었는데 보도 내용 진위는 알 수 없었지요? 네, 라고 요 발언이 물었습니다. 중요하죠. 이게 이제 검찰이 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그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건 아니었다라고 검찰이 턱 말해버린 거죠. SBS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 자, 이거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보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커진 그래서 겁니다. SBS에게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무리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SBS가 한 달이 지나가도록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면 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 9월 7일 SBS의 단독 보도는요. 리포트의 대부분이 검찰을 주어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발 단독 보도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저건 검찰이 저렇게 진짜로 생각하나 보다. 저렇게 발견했나 보다 생각하게끔 하는 보도인데 검찰이 그게 아니라고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자, 5월 7일에 SBS 보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일종의 답을 내놓은 건데요. 총장 직인 파일 논란, 당시 상황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보도는 결정적인 근거는 기소 하루 전인 9월 5일 검찰이 확보한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 여기서 정 교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 파일이 나온 것. 지난해 9월 7일 SBS 취재진은 검찰이 기소한 근거는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취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지난해 자사보도 상황 및 경위를 정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의심하고 취재했다. 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냥 의심하고 취재했다. 라고 이제 말한 거죠.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던 지난해 보도와 달리 아들이 받은 총장 명의 상장 파일이 나왔다고 표현을 바꾼 점이 특히 아주 거슬리는데요. 네. 그죠? 이거 인정했어요. 자기네가 표현 바꾼 거라고. 표현을 잘못한 거라고. SBS는 당시로서는 총장 직인을 찍는데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이라고 또는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네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이게 저처럼 친절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쓱 해가지고 아무튼 총장 직인 관련 파일이라고 하거나 정확하게는 총장 직위를 찍는데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이라고 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슬쩍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이 조금 오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봉호 팀장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전후 사정상 이렇게 표현상의 실수예요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SBS가 더 설명해줘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총장 직인을 찍는데 이용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파일입니다라고 보도에 쓴 거 되는 거야? 요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SBS가 작년 9월 보도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도장 사진 파일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이 이 PC를 분석하다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총장의 직인 파일이 정 교수 연구용 PC에 담겨있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용어를 4번이나 씁니다. 네. 심지어 보도 시작할 때 앵커가 뭐라 그랬어요?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보도가 뭘로 이어졌어요? 기생충 보도까지 나왔어요. 다 그 도장 파일만 이용해가지고 따로 그것만 상장에 갖다 붙이는 위조 방식. 그런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SBS의 직인 파일 보도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사실은요. 그게 상장 파일이라서 총장 직인을 찍는데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이라고 했어야 돼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다는 거죠. 너무 단정적이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BS의 지난해 9월 7일 이 보도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부실했다고 비판받았던 검찰의 첫 번째 기소, 9월 6일 기소를 정당화해주는 의미를 지녔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검찰의 그 첫 번째 기소는요, 공소장도 굉장히 범행 방식이나 범행의 주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기술돼 있어요. 그냥 임의로 날인했다.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요 정도 수준으로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BS 보도로 인해서 촉발된 기생충 영화 보도처럼 그렇게 상세하게 막 도장 파일만 딱 따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소장에 안 써 있어요. 그 범행 방식이. 그냥 임의로 날인했다는 아주 광범위한 수준입니다. 검찰도 공소장에 그렇게밖에 못 썼는데 SBS를 비롯한 언론 보도가 아주 상세한 범행 정황이 이미 나온 것처럼 보도를 해버렸던 거예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검찰이 그러면 왜 이제 와서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SBS도 5월 7일 보도에서 얘기를 했지만 SBS가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보도한 9월 7일 이후인 9월 10일에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 PC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이거는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 있는 개인 PC가 아니에요. 휴게실 PC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른 강사들도 쓰고요. 정경심 교수도 쓸 수 있고요. 쓰고요. 다른 사람들도 씁니다. 그 PC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여기서 아들 상장 파일이랑 아들 상장에서 그 직인 부분만 따로 오려낸 사진 파일이 발견됩니다. SBS도 5월 7일 보도에서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구실 PC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같이 쓰는 휴게실 PC에서 아들 상장과 정확하게 그 도장 파일도 아닙니다. 그 도장 모양하고 그 최성해 총장 이름이 같이 써 있는 그 부분. 네. 상장 밑에 보면 이름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자른 파일이 둘 다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9월 6일 날 검찰이 발견했다고 하는 그 연구실 PC보다 이번에 9월 10일에 발견한 휴게실 PC에서 나온 파일들이 그나마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네. 왜냐면은 그 아들 상장에서 밑에 부분만 따로 오려낸 파일이 나왔으니까. 그래가지고 검찰이 이 두 번째 휴게실 PC 가지고 기소를 다시 합니다. 공소장을 다시 써요. 왜냐면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잖아요. 조그맣게 원하는 게 나왔죠. 네, 원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두 번째 공소장에서는 굉장히 이 범행 사실이 구체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인 파일만 따로 따와가지고 찍어 그 딸 표창장에 옮겨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렇게 임의로 옮겼다. 날인했다 예.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공범도 굉장히 구체화돼요. 갑자기 조민 씨가 이제 공범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거죠. 날짜와 장소도 바뀌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어요. 왜냐? 야 이거 너무 달라. 이거 너무 다른 사건이야. 이거 변경해 줄 수 없어. 따로 해야 돼. 이렇게 할 거면. 네.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물러서지 않고 12월에 같은 사건으로 두 번째 기소를 해버립니다.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은 바로 그 두 번째 공소장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말이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것, 그냥 우리가 별로 큰 실수 안 한 것처럼 SBS가 말하는 거는,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뭔가 파일이 있었잖아 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같지 않은. PC도 다른 PC. 맞아요. 파일도 다른 파일. 네. 단도직입적으로 따져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연구실 PC에서는 말 그대로 상장 파일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상장 파일 가지고는요, 구체적인 범행의 정황을 알아내기가 힘듭니다. 명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검찰도 공소장에 그렇게 못 쓴 거예요. 아, 늘 상장 파일이 나왔으면 이게 위조에 쓰인 건지 그냥 자랑스러워서 갖고 있었던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잖아요. 검찰도 처음 공소장이 그렇게 못 썼다고요. 그런데 SBS가 거기서 나오지도 않은 직인 파일이라고 보도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그 직인 파일은 사실은 SBS 보도 이후에 다른 곳에서, 다른 PC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어떤 질문 던졌습니까? SBS가 나중에 발견한 직인 파일을 미리 예견했니? 이런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래서 나오는 게, 그게 말장난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직인 파일은 사실은 두 번째 기소에서 범행을 검찰이 더 구체화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부실 기소 의문을 외면하면서 두 번째 기소로 나아갈 때 그때서야 발견된 그 직인 파일을 SBS가 먼저 보도를 해버린 셈이 돼요. 네.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자, 그런데 SBS가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제가 못하고 말씀드린 이런 부분 두 번의 기소, 첫 번째 기소의 부실함, 그리고 심지어는 그 휴게실 PC는 증거 능력도 지금 의심받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SBS가 다 자기네 보도랑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넘어가고 사실은 직인 파일이 아니라 상장 파일이에요 이러고 넘어가 버리니까 저희가 막 오보야 너네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설명이 부족하다.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도다. 이런 거죠. 저는요 오보라고 인정하는 게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PC도 다르고 직인 파일도 안 나왔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검찰이 준 정보를 너무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도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와서 법정에서 다른 말 하네. 그렇게 그냥 솔직히 인정해도 차라리 그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애매하게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지금 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최근에 SBS 이야기를 하면서 했지만 이제 시민들이 어떤 지적을 할 때 보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할 때 소통의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전 비슷한 일이 이번에도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사건에서 이렇게 그 검찰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 사건은요,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조 전 장관 관련한 이 비판 기사는 거의 모든 언론이 따랐었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언론사들이 SBS 보도 그렇게 우리가 받았었던 SBS 보도가 오보였어. 검찰이 아니래.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성찰하는 언론 전체가 그런 보도가 좀 나와줘야지 된다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보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찰 의존하는 언론의 관행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네, 문제 네. 의식이 있는 것이죠. 네네. 이 검찰의 두 번째 기소에서 드러난 그 첫 번째 기소의 부실함이나 SBS 보도의 의문점을 되짚어보고 확인하자라는 기사. 다시 말해서 검찰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언론계가 자성하자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오는 기사. 이런 보도가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고 그나마 나온 것이 경향신문 보도였는데 팩트 체크를 그래도 했죠 한번. 네. 정경심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을까라는 팩트체크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서도 결론부터 말하면 정교수 PC에서는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단언한 부분, SBS처럼 법원이 불허한 공소장 변경을 단지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라고만 처리한 부분은 SBS 보도와 거의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사실상 SBS 보도랑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보도에서 착안해서 SBS가 보도를 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있어요. 아, 이렇게 주장할 수 이게 있구나. 먼저 나왔거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구나. SBS가 라고, 이번에 해명한 보도보다 이 경향신문 보도가 먼저 나왔어요. 네. 일주일 네. 정도.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경향신문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정교수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잖아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면 휴게실 PC가 PC는 다르다니까요. PC가 달라요. 휴게실 PC는 정교수 개인이 혼자 쓴 게 아니에요. 연구실 PC랑. 네. 이게 그리고 첫 번째 기소, 두 번째 기소 그 문제랑 또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긴 참 어려운데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의문이라는 거죠. 네. 뭐 아주경제에서 김태현 기자가 검찰의 실수 증인신문 도중 정경심 PC에는 총장 직인 파일 없었다 실토라는 보도에서 정경심 교수 연구실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된 보도가 있었죠. 근데 이 PC에서 발견된 사실이 없었거든요. 이 발언, 검찰 측 발언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실 이걸 그대로 전하는 보도 자체가 많지 않다는 네. 거예요. 네, 얼마나 그것마저 웃깁니까? 이 어려워요. 사안이 이런 보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주경제에서는 7개월 만에 법정에서 검찰과 증인의 입을 통해서 오보 이미 확인된 셈이다라고 썼습니다. 아주경제가 우리 민원연보다 더 세게 쓰셨어. 네, 네. 오보라고 그냥 하셨어.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에서도 다뤄지기는 했습니다. 예,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이제 유튜버인 빨간아재님께서 네네. 출연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그 이제 빨간아재님을 우리 민원연이 소개해드렸다. 아, YTN에. 전화번호만 알려드렸지 뭐 한 건 네,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이템은 YTN이 다 생각하고. 네, 저희가 그런 역할도 했다. 아니, 왜냐면 네. 빨간아재가 진짜 열심히 취재를 하시더라고요. 네, 매번 모든 재판에 다 가가지고. 재판 그 앞에서 막 그 네. 차에서 막 기다리시면서. 기자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유튜브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맞아요. 너무 그냥 실시간으로 네. 계속 이렇게. 우리 빨간아재라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꼭 구독하셔서 필요한 정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쁜 그러면 홍보라고요? 갑자기 남 홍보는 해주고. 우리 민원연은 또 그런 거 관대하잖아요. 다 홍보해줘야지. 그러면 우리 아니, 회원이시기도 저희 할 거예요. 댓글에서 얼마나 이렇게 좋은 콘텐츠 하는데 홍보 좀 열심히 하라고 이제 혼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데 아, 저희도 그러니까요. 다 나서 홍보 우리가 또 열심히 이렇게 하면 빨간아재님도 이제 자기 빨간 영상에서 아재도 해주고 우리 그래요. 홍보해주실 거예요. 아, 저 유튜브 구독자가 20만이 넘어가시더라고요. 오. 우리 빨간아지님도 요거 보시면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결론은 이보고 팀장이 내려보십시오. 네. 네, 뭐 아무튼간에 이미 다 얘기했지만. 예, 사실 저는 이게 SBS가 오보가 아니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걸린 사태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BS가 첫 기소 당시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 같아 의심하고 취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그렇게 의심하고 취재를 했으면요, 검찰에만 의존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왜 검찰에서만 주어가 다 검찰인 보도만 내놓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해버립니까? 다각도의 취재가 필요했고 거기에는 그 반대로 검찰이 무리해서 기소했을 거야라는 의문도 함께 취재하는 언론이라면은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그런 의심이 있었으니까 모든 의문점을 해소해주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죄 사실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취재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일방에 검찰이라는 일방의 입장에만 굉장히 매몰된 보도를 내놓느냐. 이게 꼭 SBS 보도만 이런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심지어는 최근에 밝혀진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의 발언마저도 SBS가 충실한 설명이 없었다. 이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SBS가 이 정도로 검찰에 대해서는 뭔가 비판적인 보도를 내기 싫어하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게 한단 말이죠. 설명이 부족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제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언론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너 친조국이야? 아마 이런 식의 반응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언론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또는 이렇게 정파적으로 잣대를 내세워서 모든 문제 제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언론 보도상의 저널리즘 차원에서 분명히 되돌아볼 점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좀 이게 김보고서 8장이거든요. 좀 간단하게 퉁퉁 치고 가서 그래도 다 아시겠죠? 지금 들어보시면 괜찮죠?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많이 못 보셔서 댓글이 네. 많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 방송도 그렇지만 어제 방송도 좀 많이 봐주시고요. 네. 어제 방송 댓글 처음부터 읽어주시죠. 최승재님. 최승재님. 미디어 탈곡기 애청자인데 댓글로 참여하는 건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들이 개판이면서 시민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한숨만 나오네요. 하셨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그런 점이 많이 나타났죠. YOTV님이 다크웹 기사는 정말 못 봤는데 악질 중에 악질이네요. 미국 꼭 보냅시다 하셨는데 어제 마침 또 이 아버님이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송환 그 결정이 송환이라고 그러나요? 그 미국에 범죄인인 거. 범죄인 네, 노송환대. 그것이 지금 부당하다고? 어제 또 뭐 논란이 되고 있었나 봐요. 어제 결정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후속 기사는 못 봤네요. 네. 자, 정병희님, 전두환이 늙어 죽고 나면 보수 언론 외 보수들 그때 사죄하고 떠났어야 한다. 이제 와서 저희가 반성합니다. 라고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용서를 하게 될 것 같아 심히 걱정됩니다. 그렇게 반성 안 반성할 할 것 것 같지도 같은데. 않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무게님. 민원녀는 미디어를 다루면서 홍보 활동이 홍보 좀 하소. 구독자 수가 늘지를 않아. 라고 죄송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참 여력이 있으면은 저희가 홍보도 해볼 텐데 이제 추후에는 저희가 홍보에 좀 더 영향을 쏟으려고 하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네. 아무개님입니다. 무개님. 그러네. 제가 아무개라고 안 아무개님. 읽었어요. 네. 영동 역술 칼럼니스트야. 우와. 그죠? 담임이 공이라고? 아니었으면 총 맞았을 수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런 거지. 라고 이건 아마 야. 5.18 네, 방송 5.18 가지고 보도. 댓글 달아주신 예, 것 7년 같습니다. 담임했으니 잘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 참, 요즘 제가 좀 맥이 풀려가지고, 좀 광고가 아니고 홍보를 좀 열심히. 우리 그래도 홍보팀에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마법사 조선희 씨가 홍보팀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될 겁니다. 네, 앞으로 민원연 홍보가 겁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 네. 대표님. 네. 우리 어제 소라넷부터 엠번방까지 네. 이 디지털 성범죄 역사와 네네. 그 관련된 언론 보도의 역사를 저희가 어제 짚어드렸잖아요. 네. 그 아주 소중한 우리의 보고서. 네. 어제 방송이 우리 통상적인 미디어 탈곡기 영상들보다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더 많이 봐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뭐 보세요. 안 보는 날도 있고 보는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 어떡해. 전날 거 5.18 관련해서는 조회수가 3,000회가 오랜만에 넘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그러니까 요새 이거는 몇 회? 네, 지금 1,000회도 안 600 됐어. 정도? 600 정도 네. 지금 나왔어요. 이게 그럼 오늘은 5.18 대박이 나겠네요.